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쩌다 창녀가 되어버린 김정은라는 제목으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인 열강의 지도자들은 로켓보이 김정은을 가지고 놀면서 나름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목적도 제각각이고 보는 재미도 나름대로입니다. 김정은을 처음 가지고 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의 손에서 핵무기를 버리게 하겠다고 하더니 2017년 9월 첫 유엔 연설에서는 그를 로켓맨 미치광이라고 패댔습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대북 제재 해제를 가지고 구슬려서 김정은을 주물러 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괜찮은 파트너, 나의 친구라고 부쩍 죽여주더니 하노이까지 120시간 2만 여리를 지루하게 기차로 달려온 김정은이 면전에서 빅딜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손사래를 쳐서 그에게 빵조각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김정은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절정에 오른 것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20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갑자기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 제재 대규모 추가 제재를 하려던 것에 대해서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는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푸틴이 불러대는 러시아로 붙으려는 김정은에게 파트너를 바꾸지 말고 그냥 나랑 놀자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는 듯 싶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길까봐 김정은이 첫 짝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끼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금음 때까지 시진핑은 김정은을 개 닭 쳐다보듯이 했습니다. 중국이 신복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들이 뒤를 봐주던 김정남을 백주의 공항에서 독극물 테러로 죽이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갈보스러워서 아예 김정은을 상대 안 하던 시진핑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를 주물러 대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는 욕심이 부쩍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미 회담을 앞두고 1년 동안 3차례, 올해까지 모두 4차례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우애를 나누었고 급기야 미중 무역 전쟁의 난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립 쿠션용으로 김정은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미를 보면서도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크게 돈도 안 썼습니다. 올해 북중무역 총액은 예년보다 10% 적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병목인 단동과 신호중 무역 통로는 언제든지 시진핑의 기분에 따라 조였다 느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김정은을 데리고 노는 꼴을 보면서 시샘이 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급기야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원래 우리가 북한이 부목격이야.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았어. 너에게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무기는 다 러시아제야. 미국과 중국이 그런 마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기를 가지고 실컷 놀고는 제값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날대로 난 김정은은 뭐니 해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러시아의 러브콜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푸틴의 러브콜을 가지고 직접 김정은을 방문했고 딜려 김창선 김정은의 집사가 지난주에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나라가 김정은의 방러 로정들을 사전 답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최근에 미국
그리고 유럽과 극한 대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일자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잠옷 큰 이슈인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에게 있어서 이러한 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을 모스크바에 불러다가 자기 몸값을 부쩍 올릴 그런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푸틴의 품에 가더라도 경제 부진이 늪에 빠진 러시아가 정작 그를 데리고 마음껏 놀더라도 그가 간절히 바라는 달러를 주기는 만무합니다. 혹여 북한으로의 전력 송전이나 불법 연료 수입량은 늘릴 수 있어도 싸게 산다고 해도 모두가 달러를 주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경화 결제이다 보니 별로 북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가스를 북한을 거쳐 남한과 일본에 팔려고 하여도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약삭 빠른 일본의 아베 수상도 김정은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베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거짓소에 속아 트럼프가 불행한 딜이라도 맺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내가 김정은을 만나야겠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재간이야 세상이 알아주니 그들도 작심하고 달라붙으면 김정은을 데리고 놀 기회가 영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항상 일본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바 있는 100억이라는 차관이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의 대통령들도 김정은과 재미를 볼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김정은을 점점 동네 창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꼴입니다. 그가 애원하는 달러나 경제를 미끼로 오라 가라 부르고 정작 볼재미를 다 보고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재간둥이들에게 김정은이 만신창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만이 김정은을 극성스럽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보호하고 김정은이 주머니가 탈탈 비니 어떻게 하나 국민 세금이라도 가져다 부양하려고 뒤끝은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꼴은 참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요즘 들어 연일 남한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한심한 놈이라고 패대고 있어도 김정은이 한번 꽂힌 정은 죽어도 못 끊을 것 같습니다. 한 것은 오늘 아침에도 통일부는 북한 측 인원이 떠나가 버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 54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한다고 북한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받는 54명의 공무원이 개성까지 가서 죽치고 앉아 아무 일도 않고 북측 인원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이건 정말 가흥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제 입에 올리기도 역증이 납니다. 이러다가 남한이 북한을 짝사랑한다고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어쩌면 짝사랑보다는 북한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뚜쟁이로 평가받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의 이 가련하고 처절한 꼴을 지켜보면서 탈북민들은 종북좌파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달러를 얻으려고 동네방네 치맛바람을 일구고 다니는 창녀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은 창녀의 몸값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해설 마치겠습니다.